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부에 소개되었던 직업들 모두 기억나시죠? 우리 라디오가 한 에피소드를 2주 편성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 인사하고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새싹 초등교사 98동기 조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네일 아티스트 96동기 김다영입니다. 네, 오래된 보컬 트레이너 87동기 윤승희입니다. 짬 좀 먹은 IT 개발자 95동기 장민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DJ 이승준입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늘 2부에서는 직장인 강청이들을 향한 다양한 궁금증이나 직업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이분들의 직업 만족도와 직장 생활 속에서 누리는 은혜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직장인들과 예비 직장인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강청 초대석 직업소개소 2부 직업타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니니니니니 족불하는 먼저 저희 조소윤 교사 선생님께 궁금한데요. 교사 선생님은 반복범이네? 교사가 먼저예요. 선생님이 먼저예요. 족발 같은 거 아니야? 앞전 족발 같은 거. 먼저 조소윤 선생님에게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의 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선생님과 실제로 선생님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점. 이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또 어린 시절의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초등교사라는 직업 전반에 걸친 오해 중 하나인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은 그냥 교과서 보고 수업만 하시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완벽한 오산이었고 일단 수업과 관련한 것만 이야기를 해도 이제 교과서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건 거의 힘들고요. 이제 요새는 개별화 교육 이슈가 점점 요구되면서 교육과정도 맨날 재구성해요. 학교 단위로 재구성하고 학년 단위로 재구성하고 또 학급 단위로 또 재구성하고 이렇게 되게 수업만 봐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교사에게 수업에 관련한 업무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 가장 적은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행정 업무들, 잡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중되어 있는 게 실상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어렵고 근데 이제 학생들 케어도 또 따로 해야 되고 근데 학생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까지 케어해야 되고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약간 안 보이는 부분들이 까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잡무 이런 거에는 대충 어떤 게 있어요? 잡무 엄청 많은데 저도 이제 제가 아직 정식 발령이 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기간제 교사로 지금은 발령 기다리는 동안 일하고 있는 거여서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학교 업무를 많이 배당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자세히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진짜 한 가지 사례만 들자면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면 이제 강사 컨택부터 과목 선정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이렇고 지출 품위서 맨날 작성하고 맨날 일정 연수 들으러 갔다가 오고 기타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타지 않는 게 없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 항상 야근 하시고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지럽네요. 듣기만 해도. 확실히 공무원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명언.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덕분에 공무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꿈을 또 짓밟고 교사가 된 이후랑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건 선생님 이 소리에 엄청 민감해졌어요.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도 뭔가 밖에 있는데 어디서 선생님 하면 흠칫 놀라고 깜짝 놀라고 약간 소름 돋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게 가볍게 있고 또 약간 직업병일 수 있는데 매체 같은 데 보면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집중을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저기서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저 선생님 저러면 징계인데 왜 다들 어디 가고 이렇게 비우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자동으로 불편러가 그쵸. 불편러가 네. 되어가는. 주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서브에 빠져서 군필들이 태양의 후예 보는 그런 느낌. 비유가 굉장히 저거는 찰떡인데 굉장히 미화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엄청 그런 미화된 느낌인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럼 고등부에서 애들이 선생님 부르면 약간 그 약간 톤이 달라요. 아. 애들이 그래도 그냥 선생님 부르는 거랑 뭔가 일 났을 때 선생님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약간 소리 들으면 약간 놀라게 되는. 왜 또 누가 뭘 했을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5군데에서 저를 찾는데 그런 곤란함. 살짝 아이돌이 된 기분이겠네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교사는 약간 학급의 아이돌 느낌? 근데 아이돌과 차이점은 팬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그러니까 팬이 악성 팬인 거잖아요. 그쵸. 그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죠. 그래도 무풀보단 악플이 낫대요. 그쵸. 그죠? 좋은 건가? 저희 네일 아티스트인 다영자매는 그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전과 이후 이 직업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회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실 사회성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 네일 아트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 교회라는 작은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해봤죠. 교회가 사회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같이 하셨잖아요, 장민성 씨.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사회성이 길러진 채로 사회에 나갔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쉽지만은 않은 곳이었어요. 교회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지 못할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일 아트를 하면서 고객 응대를 하면서 사회란 정말 쉽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배웠어요. 진짜 저희 교회 사람들이 진짜 착해요. 근데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 착한 편이에요. 진짜. 그럼에도 저는 힘들었거든요. 교회가 네. 죄송해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자기 반성. 저 자아성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잘못됐던 거였어요. 이 극각에 모였다고. 밖에 나가니까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네. 좀 컴플레인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컴플레인 같은 게 있었는지. 일단 뭐 시술적인 컴플레인은 기본이고 서비스직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손님을 대해도 되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뭐. 그러면 세 번째 직업인 개발자 장민성 형제는 어떠신지. 저희가 한번 짤을 찾아봤는데 좋은 개발자 고르는 방법이라는 짤이 있더라고요. 이걸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경험에서 이제 개발자를 뽑는 기준이 생겼는데 신체는 거북목이나 삐쩍 고르거나 풍채가 좋은 사람을 뽑게 되고 시계는 좀 애플워치 아니면 디즈니 같은 좀 그런 시계를 보고 옷 같은 경우는 너무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개발자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대충 챙겨 입거나 그냥 티셔츠 하나 대충 걸치고 오는 사람 민성이 오늘 티셔츠. 좋은 개발자로 고른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나 좀 싱크패드 같은 노트북을 쓰는데 또 거기다가 이상한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면 좋은 개발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짤을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실제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보면서 해봤는데 정말 근거가 없네요. 일단 참고로 저는 3.1점이 나왔는데 3점 이상이면 최소 중수 이상이고 5점을 넘으면 개고수의 인지를 부유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저희 회사 대리님이
그 대리님에 대해서 해보니까 마이너스 1점이에요. 뭐?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맨날 입고 다니시고 매프 프로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 시계도 그냥 정상적인 시계 브랜드 하시고 삐쩍 마르셨거든요. 근데 개발은 잘해요. 장인은 이제 도구를 그치, 그쵸, 잘하는 그쵸. 그런 느낌이네.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살짝 외적으로 보는 게 왜 그렇게 보는지는 알 것 같은 게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발출하러 나가면은 다른 이제 회사 개발자들을 보잖아요. 여기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는 아닌데 이게 진짜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공대 셔츠 그 있잖아요. 그 남방 그 체크무늬 남방 있고 살짝 이제 덩치 좀 있으시고 애플워치라든지 그런 IT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맨날 갖고 다니시고 맥북 들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5점이 넘어요. 이게 근거가 아예 없진 않은데 저희 회사랑 저를 비교했을 때는 아예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가 이게 선입견인데 선입견에 맞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런 것 같군요. 제주도라고 모두가 귤나무가 마당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집은 있다 이런 느낌. 근데 한국인이 한국인이라고- 매일 김치 먹는다는 편견은 가지지 말아줘.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가 있긴 해. 맞아 그런 거죠. 실제로 체크무늬 남방이 편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다 예. 보면. 이게 그냥 부정하지 말고 예, 근데 걔는 받아들이고. 편하긴 해요. 이게 근데 저는 공대 전에도 편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편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를 했나 봐요. 그때부터 그 남방을 입은 순간부터 이제 실제로 본인은 이제 직업을 갖기 전과 직업을 갖고 난 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외적인 거요, 아니면은 내적인 거요? 아예 안 변했을 것 같아. 뭔가 저는 외적인 것도 그대로예요. 솔직히 출근할 때 저는 교회 올 때보다 더 신경 안 쓰고 나가요. 그 이유가 그냥 편해서요, 아니면 그럼 뭐? 아니 회사 가는데 굳이 뭐 신경 써서 있고 어차피 그건 가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장 같은 네. 되게 거 안 좋은 거 입고. 아니에요? 네, 어차피 회사 자체도 방침이 막 옷 입을 때 뭐 정장 입어라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추리닝 이런 것만 입지 말고 깔끔하게만 입고 그냥 알아라 어느 정도 식인데. 수준만 지켜라 뭐 이런 느낌인 거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씻고 나왔는데 앞에 티 있다 그럼 티 입고 앞에 바지 있다 바지 입고 그러고 이제 출근합니다. 근데 학교 갈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약속 나갈 때는 대충은 안 입고 가요.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평일에 이제 최근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는 아니고 좀 예전에 작년 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일 끝나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이제 셔츠를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야 너 왜 셔츠 입고 왔냐? 너 왜 셔츠 입고 왔냐? 이렇게 여쭤보긴 하시더라고요. 약속 있는 사람 티내면서 출근하는. 티를 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 회사 사람들한테는 굳이 티를 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 약속 가는 사람한테는 티를 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직장인들은 공감할. 저도 교회 올 때 제일 꾸미는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 저는 진짜 나갈 일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면도를 안 하거든요. 제발. 이게 만날 사람도 없고 알고 싶지 매일 않았어. 독서실만 가니까 그 면도 안 하면 지안베리코 탐베리랑 똑같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블루베리 할게요. 블루베리. 승희 누나는 보컬 트레이너로서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큰 변화라기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학생들 노래 수업을 하고 이래서 큰 변화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안정적이게 바뀌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보컬을 하면서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을 학원을 나가요. 그리고 그게 고정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안정적이게 나라는 1인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혹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게 이렇게 학원 레슨 하다가 나중에 학원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개인 사업은 제가 이제 경영이나 이런 사업 수완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종합 예술인. 아무래도 지금 학원에 있는 것보다 새로 이제
사업 같은 걸 시작하게 되면 집에 있는 토끼 같은 나를 지키는 책임감이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커지는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니까 1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어가지고 위험한 도박이니까. 내가 벌고 내가 지켜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맞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직업을 좀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내 직업이 이렇게나 좋다. 어떤 점을 추천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일단 다 필요 없죠. 저희는 사실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네, IT 개발자는 연봉을 올리기 참 좋아요. 야. 제가 지금 오. 2번 연봉 협상을 했는데 이 퍼센티지가 좀 짭짤해요. 그 남들이 이게 막 한 자릿수 할 때 두 자릿수 올라오고 하니까 오. 뿌이뿌이뿌이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IT 개발자가 이직할 때 아까 제가 잠깐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봉 뻥튀기가 돼요. 진짜 돈이 복사가 되는 버거든요. IT 개발자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어필을 하면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자면 그냥 음악, 예술 쪽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업무 정해진 아침에 출근해서 뭐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아니어서 정말 내가 얼만큼 빠져들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얼만큼 즐기느냐에 따라서 진짜 일처럼 안 느끼고 정말 일상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가. 진짜 아티스트적인 측면이 확실히 네. 강한. 그리고 보람이 엄청 큰 그런, 왜냐면 학생들이 늘면 기분이 좋고 그 이제 우리가 막 아이돌 좋아하고 막 연예인들 좋아하는 것도 그 내가 응원하는 연예인이 잘 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가르친 학생이 대학을 가면은 막 1년 동안 행복하고 그 행복한 거 때문에 더 힘내서 또 그 다음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되게 그 보람이 물론 그렇지 아픈 손가락들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열심히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기쁨도 되게 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컬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꼭 트레이너 생활을 해보기를, 본인도 가르치면서 또 늘어요. 그래서 꼭 추천을 합니다. 네일 아트는 일단 정말 본인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아트나 디자인에 있어서 창작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샵을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한 손님당 1시간에서 2시간 잡는다 했을 때 아트를 하면 어떤 아트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만 원의 이익을 낼 수도 있고 한두 시간 안에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 대비 그 시간 고수익이 대비 그쵸. 와. 수입이 아주 짭짤합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어서 자기의 뭔가 실력과 자기만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다면 자기를 찾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요즘은 예약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약이 없을 때 아니면 또 예약이 이날에 무슨 내가 일정이 있다 하면은 마음대로 시간을 또 프리하게 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저는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기술력이 좋고 경력이 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던 두 분의 장점이 모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남의 돈 받아먹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게 머리 써가지고 창업하고 이거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남의 돈 받으면서 돈 많이 받고 연봉 한 몇천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삶을 살아야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방향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 나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은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돈은 적게 벌어도 내 라이프를 즐기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선 다 돈이 필요합니다. 꼭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죠.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제 직업을 한번 어필을 해보자면 아까 이제 인성 형제님께서 남의 돈 받아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그럴 거면 기왕이면 국가의 돈을 받아먹는 게 저건 좀 킹받긴 하네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뭐 워라밸이랑 이제 삶의 안정성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 직업과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게 우리 이번 특집도 본캐 특집이라고 했다시피 직업이 차지하는 내 삶의 전반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업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뭔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건 저는 교사 말고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몇몇 학생들이 이제 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들도 다 웬만한 아이들은 다 선생님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 어린 애들의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사랑. 저는 뭔가를 많이 해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 되게 저를 엄청 좋아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네, 직장 돈도 벌 수 있다는 건 저는 몇 없는 굉장한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홍가빈 자매가 요즘에 키즈 카페에서 알바한대요. 아. 근데 키즈카페 알바생은 사랑받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럼 초등학교 교사니까 궁금해서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근데 성악설이요. 교대에 오고 확실해졌어요. 성악설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공신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의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당신이 국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성악설이 인정이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의 매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진짜 이때만 진짜 못 해먹겠다. 이 직업은.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돈 많이 벌면 없어져요. 너 가만 있어라. 넌 진짜 주책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민성 형제는 아주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안 맞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맞아요. 동감합니다. 저희 회사는 7월달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이게 없던 생기도 그 여름에 그 삼계탕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보약 지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금융치료. 그냥 금융치료가 그러니까 제 치료가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래 돈이 잘 안 벌리는 게 고충이다 나는. 반대로 이제 1인 가정까지만 아직은 가능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힘든데 저는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수업해요. 네.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 마스크 만약에 벗고 수업하다가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학원 검사하러 오면 걸리면 바로 벌금을 내야 되니까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좀 요즘에 힘들고 그런 정도의 소소한 고충. 저는 가장 큰 고충은 일단 진상 손님인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품고 가야 하는데요.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주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깨달았고요. 진상이 가장 큰 고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감정 조절도 혹시 통장 보면은 치료되지 않나요? 멈춰. 멈춰! 고충 저는 아직 물론 새싹 몇 개월 안 해본 새싹이어서 고충을 논하기에 제 경험보다는 이제 주위 많은 다른 분들의 경험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가장 많지만 하나만 꼽자면 좀 과한 사명감을 좀 요구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사실 앞에 돈민성 형제께서 말하신 것처럼 다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한 사명감, 과한 열정. 예를 들어 나 퇴근했는데 전화 오고 학부모님 연락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 왜 전화번호 공유 안 하세요? 이런 거 개인정보 요구받는 것도 많고 아까 이제 다영 자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부모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들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교사라는 자리가 유독 좀 더 약간 직업을 떠나서 그래도 너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만큼은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고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고충이 없다고는 했는데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고객사들이 되게 막 컴플레인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막 주말에도 전화하고 놀러 가는데도 전화하고 심지어 그 컴플레인을 보면은 되게 전원 버튼 안 눌렀다, 뭐 안 눌렀다, 되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모르겠다고 전화를 오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통장을 보면 해결이 됩니다. 멈춰! 그런 경험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나 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나 그런 게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말을 꺼내자면 전 아까 고충도 사실 남의 경험을 빌려 말한 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담임 교사를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속상하고 또 너무 잘못을 반복하지만 그거를 이제 약간 뉘우치지도 않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또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그 학생이 다시 뭔가 제게 아주 사소한 거, 제게 인사를 밝게 한다든가 오늘 조금 얌전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작은 모습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 반의 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애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작은 모습들, 내게 보내주는 그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크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나도 내가 한 달 남짓 겨우 본 아이들을 한테도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생님의 선생님이네요. 오, 나쁘지 않았죠? 나 감사합니다. 괜찮았다. 저도 이 직업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사명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항상 직업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 라는 기도였는데 왜 나에게 네일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이 직업을 갖고 나서 제가 처음 그래서 샵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사명감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남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자. 왜냐하면 이 직업을 갖기 전에 대학생이었잖아요. 대학생 땐 그러지 못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좀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업으로 나아갈 때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당당하게 밝히자. 단 밝히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를 할 거다. 내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로 그리스도인은 욕먹을 거고 그 사소한 행동과 말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든 점도 많아요. 뭔가
말도 욕도 하면 안 되고 뭔가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은 정말 세상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되고 많지만 이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게 언젠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요. 멋있다. 하지만 힘들어요. 저도 태어나길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멋있지. 처음 보는 모습이 있네요. 아니 예전에 우리 같은 순 할 때 그때 이제 다영 자매가 대학교 거의 뭐 그 끝 무렵이었는데 이 고민을 그 순모임 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이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계속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지금 모습이 이렇게 또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을 예수닮게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을 직업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쉼과 힐링의 시간을 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다영 쌤이랑 비슷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조금 주입식 교육을 했던 게 너는 계속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리스도의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를 막 살면서 계속해서 제가 들고 다니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입사를 하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네, 그래가지고 뭘 하든 간에 이제 이게 막 회사 선임들이 좀 장난식으로 막 교회 오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장난을 또 치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교회를 간다고. 네, 이제 교회를 좀- 간다고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저한테도 막 직접적으로 뭐 교회 가지 말라, 너네 교회는 괜찮냐 이렇게 하진 않는데 간접적으로라도 넌지시 이렇게 막 물어보거나 이렇게 살짝 눈치 아닌 눈치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 진짜 내가 내 삶에서 내 사회의 내 삶 모습이 진짜 내가 막 흔히 말하는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밖에 안 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다들. 모든 말들이 진짜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에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곤란함이나 역경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어떤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소소한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태까지 제가 출강했던 학원이 손에 꼽아보니까 5군데 정도 돼요. 안정적이지 않을 때 막 한 번에 2군데 학원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갔던 모든 학원의 원장님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심지어는 처음 나갔던 아까 말했던 그 한 10년 다녔다고 했던 그 학원 거기는 그 연습실 이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돼 있었어요. 양선방, 오래 참은 방. 거기 방 이름이 오래 참은 방인데 거기는 그 이론 공부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넌 크리스찬들이 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눈에 익을 수 있게끔 입에도 붙일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찬양 배우러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다 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짧게는 일주일 정도. 왜냐면 우리 그 강청 아웃리치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일정은 3주였는데 뭐 이렇게 막 비행기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한 달을 꼬박 그냥 학원을 아예 못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계속 이제 기도를 했던 게 이 학생들을 놓칠 수 없고 여기서 잘릴 수 없는데 선교는 가고 싶고 다 직장인들은 해외 선교 가려고 하면 이거 되게 공감될 거예요. 내가 휴가를 다 끌어 모아서 연차 월차 다 해서 써서 그 일주일 만드는 게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되게 착착착착 잘 됐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로 나갈 때마다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학생들도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바라볼 때에 그거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걱정을 해주고 이러는 학생들을 또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내 직장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직장 생활 더불어 내가 사역을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개입하고 주관을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학원 일을 하면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앞으로 학원에서 만나게 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게 될 그 다음 계획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강청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좋은 정보가 되고 힘이 될 이야기들이네요. 삶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 두신 계획이 분명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계획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일들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2부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재밌게 친솔하게 5글자 토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간단히 5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내 직업의 워라벨은? 얘 빼면 안함. 워라벨 딱히. 밸런스 좋음. 금, 유용치, 료, 짱. 금융치료짱. 자, 바로 다음 두 번째 질문. 제 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약간 부업 느낌이죠.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면 5글자로 겸직 불법임. 퍼스널 컬러. PD 하는 중. 심리 상담사. 저희 직업소개소에 나와주신 분들의 5글자 토크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궁금한 걸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조소윤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겸직 불법임이라고 부업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겸직에 속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생기면 그러니까 채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학교 관리자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가능한 이유는 창작의 범주 크리에이터니까 창작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겸직은 이제 뭐 글을 쓰거나 뭐 동료 작곡가 그 외에 아빠 힘내세요 작곡하신 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대박 나가지고 부럽다.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생방 스트리밍을 켜고 후원을 받으면 그건 겸직에 속하는 건가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소재 선정에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공무원이라. 다음은 이제 다영 자매님께서 말하신 워라벨에 대한 대답으로 워라벨 딱히라고 하셨는데 방금까지는 시간이 좀 잘 난다고 하셔서 워라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자기만의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고 창작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워라벨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뭣도 없다, 실력도 없고 내가 뭔가
진짜 그냥 하고 있어서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워라밸 찾기 힘들죠. 정말 제가 아까 말한 그 장점을 갖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갑자기 잠깐만. 꼰대처럼 워라밸? 그러니까 워라밸?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따낼 수 없습니다. 조건부 워라밸인 모든 직업에 거네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워라밸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워라밸을 누릴 수 있을 충분한 자격이 갖출 정도로 본인이 정말 삶에서 엄청 노력을 했다 하면 충분히 정말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 IT 개발 저희 윤승희 자매께서는 제2의 직업으로 PD 하는 중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원래 유튜브 뜨개질 하고 막 그런 채널도 맞아요. 있으셨잖아요. 뜨개질러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접고 이제 PD에 이제 좀 순위가 역전이 된 건지. 맞아요. 제가 사실 그 뜨개질러 와유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안 뜰 텐데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진짜 1년 만에 계속 이렇게 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나 유튜브 잘해서 이걸로 내 노후 대비 이걸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뜨개질이 좀 제가 뜨던 거는 가방인데 그거 뜨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막 가방 하나를 막 몇 달 동안 뜨고 이러다 보니까 좀 흥미를 잃은 상황이었다가 그때 이거 라디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진짜 제작도 하고 같이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2의 직업까지 되는 건 어렵겠지만 그냥 뭐 그 금융 이런 그거 말고 저는 하늘 상급 모칠라가 부릅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그래서 그냥 이거 열심히 재밌게 이거 일단 하고 저는 아까 그 다영자매가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너무 풍족하게 채워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저는 딱 요 어떤 뭐 취미와 진짜 본업의 경계에서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즐기면서 뜨개질도 언젠가 다시 잡을 테고 지금 라디오 PD 이거 동아리 활동 이거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요. 혹시 이게 또 좋은 자료로 남아서 이걸 통해서도 나중에 어떻게 열릴지 또 모른다 이런 혼자만의 기대감도 또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같이 해보는 경험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승준이 그 쭌디 되기 전에 우리 면담할 때도 그때 그 승준이가 막 얘기해줬던 게 그런 뭐 안 해본 거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볼 수 있을 법한 활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거의 직업 수준만큼이나 좀 그래도 사명 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늘 상급 맞죠? 개발자님? 하늘 성급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민성 형제께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심리 상담사라고 하셨는데 금융치료장과 좀 대비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심리 상담사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금융 치료를 개발자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해이고요. 일단 제가 일단 본캐는 IT 개발자고 부캐는 또 제가 이 튜닝업에서 또 작가를 하고 있고 좀 잠깐 접었었는데 부부캐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살짝 상담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지인은 우린 포함 안 된 거지. 저는 한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미 본캐에서 벌 건 벌었으니까 살짝 부부캐는 살짝 부캐나 부부캐나 좀 제가 조금 더 하고 싶거나 저한테 조금 더 달란트가 있는 쪽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2의 직업은 심리 상담사로 했고 설마 심리 상담을 하는데 금융치료를 말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확실히 요새는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시대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상상을 계속 좀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상상을 좀 하고 꿈을 가지고 그 상상이 저는 이게 지금 상상이 현실이 된 거여가지고 그거 되게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예전에 팟캐스트 한 2년 진행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빛을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경험만 남은 거였는데 그걸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직업이 아니라 제3, 제4, 제5의 직업까지도 좀 상상해보면서
네, 살면 내 상상도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라는 좀 그런 기분? 맞아요, 맞아요. 네. 멋있어. 저도 초등학교 때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서 아나운서 반에서 막 발성 연습하고 발음 연습 같은 걸 했는데 정말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맞아요. 뭐든 배워두고 뭐든 하면 언제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저는 배운 거 중에 지금 쓰는 게 없어요. 미래에 쓸 거예요. 맞아요. 오, 역시 선생님. 많은 걸 알려주시네요. 아, 이 표정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라디오다. 방금 거 아깝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 더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해볼 겁니다. 한 분씩 질문을 드릴 테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보니까 다 황금 밸런스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긴장하고 수윤자매님 먼저. 하나급의 8살 조수연 5명 대 18살 조수연 50명. 하나 둘 셋. 하나급의 8살 조소윤 5명. 다음 학급 분위기 좋고 성적 꼴찌 대 학급 분위기 찬물 성적은 1위. 하나 둘 셋. 성적 꼴찌여도 분위기. 그럼 본인 자식이라면. 하나, 둘, 셋. 제 자식이라면 성적 꼴찌할 리가 없습니다. 제 DNA 어디 가지 않아요. 편집해주세요. 아니, 남편분의 DNA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우성 열성 그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일 아티스트 다영자매님께 질문 드립니다. 평생 하나만 해야 된다면 페디큐어 대 네일 아트. 하나, 둘, 셋. 네일 아트. 냄새 구린데 색깔 예쁜 폴리시 대 냄새 좋고 색깔 아쉬운 폴리시. 하나, 둘, 셋. 냄새 구린데 색깔 예쁜 폴리시. 굴곡심한 왕스톤 하나 붙이기 대 좁쌀만한 스톤 50개 붙이기. 하나, 둘, 셋. 굴곡심한 왕스톤 하나 붙이기. 다음으로 민성 개발자님께 묻겠습니다. 역대급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기 대 잔잔바리 소프트웨어 10개 개발하기. 하나 둘 셋. 역대급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기. 다음 키보드 없는 컴퓨터 대 마우스 없는 컴퓨터. 하나 둘 셋. 마우스 없는 컴퓨터. 거북목 대 안구 건조증. 거북목. 마지막으로 승희 선생님께 밸런스 질문 드립니다. 노래 부르는 거 잘하기 대 가르치는 거 잘하기. 하나, 둘, 셋. 부르는 거 잘하기. 미친 음색 대 미친 고음. 하나, 둘, 셋. 아, 미친 음색. 관중 1만 명 앞에서 노래하기 대 박선주, 이선희, 소양, 이은미, 박정현 5명 앞에서 노래하기. 하나, 둘, 셋. 1만 명 앞에서 노래하기. 근데 1만 명 사이에 이 5명이 껴있는 거지. 일단 조순 선생님 하나급의 8살 조순 5명. 이게 왜 이걸 선택하셨죠?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학교에선 되게 순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말 잘 듣는 모범생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제 전공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8살 가르치는 게 18살 가르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물론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둘 다 비슷하게 어려울 거 그냥 적은 게 훨씬 낫지 50명은 감당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아, 웃기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급의 8살 이승준 5명 대 18살 이승준 50명. 둘 다 이거 진짜 싫어다. 골라야 돼요? 안 골라도 돼요. 근데 너 같으면 누구 골라요? 어떤 거 저요? 골라요? 저는 18살 이승준 50명 고르죠. 오, 자신감 보소. 그게 아니라 8살 이승준이 감당 안 됐던 거 맞아요. 아닐까요? 정말 맞아요. 저희 엄마 피셜이에요. 찐이다. 네. 다영자매님께서는 굴곡심한 왕스톤 하나 붙이기 대 좁쌀만 스톤 50개 붙이기에서 왕스톤을 고르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도 왕스톤, 굴곡심한 왕스톤 하나 붙이기 하고 있습니다. 오, 이쁘다. 그래서. 왜냐면 좁쌀만한 거 50개 징그럽지 않나요? 저는 굴곡심한 왕스톤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저희 민성 개발자님 거북목 대 안구 건조증에서 거북목 선택해 주셨어요. 좋은 개발자 고르는 법. 거북목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안구 건조증은 못 고쳐요. 그 땅콩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땅콩이 눈에 좋대요. 안구 그리고 건조증에. 안구 건조증은 걸리긴 쉬운데 거북목은 자세만 잘하면 잘 안 걸려요. 근데 그
민성 개발자님은 거북목 없어 보여요. 띠당렉을 사용하시나요? 생각보다 제가 자세가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맞아요. 금융치료 하면은 안 될 것도 돼요. 여기도 금융치료가. 승희 선생님은 노래 부르는 거 잘하기 대 가르치는 거 잘하기 질문을 좀 고르기 어려워하셨는데 왜 노래 부르는 거 잘하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 다 입시생이잖아요. 입시생은 어느 정도 노래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신경 좋은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시범만 잘 보여줘도 얘네는 모방이 빨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불러줘야 얘네가 성장을 잘하고, 저도 오랫동안 결절 때문에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시기에 내가 힘들면서 학생들도 좀 잘 안 늘었어요. 내가 좋은 시범을 못 보여줘서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때 너무 빨리 낳고 싶었고, 학생들이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또 이럴 땐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미 되게 기억하는. 체화. 그런 거, 체득하는 거, 그런 거울 신경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뭐 소리를 이렇게 내줬다, 그럼 그게 뭔지를 진짜 미세한 감각으로 빠르게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지금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노래는 실기 과목이라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고 내가 잘 불러야 학생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멋있다. 그러면 입시생을 안 가르치고 그냥 일반인 보컬 트레이너를 했을 때 음치를 가르치는 게 더 괜찮으세요? 아니면 박치를 가르치는 게 더 나으세요? 저 음치 많이 고쳤어요. 정말 그건 자신 있어요. 폭력으로 고치. 아니죠? 아니, 말따구? 말로 이렇게. 근데 하여튼 박치 고치는 건 아직도 저는 좀 어려워요. 질문이 놀랍다. 오늘 네 분의 알찬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이야기와 또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다른 강청이들도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오늘 나온 분들께서 답변 달아주시지 않을까 싶고, 오늘 함께해 주신 직장인 강청이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튜닝업 직업소개소에 나와주신 네 분 마무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청취해 주시는 우리 강청이들도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경험들 저 말고도 다 듣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간증이잖아요. 뭔가 이런 시간을 너무 오랜만에 가져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저는 재미있고 좋았어요. 되게 힐링되고 오랜만에 뭔가 진짜 제대로 순모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간 한번 정말 출연하고 싶었어요. 언제 불러주나 뭐 이런. 하여튼 이렇게 같이 얘기 좀 나눠보고 하니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직업. 뭔가 내가 모르는 세계나 내가 되게 안 가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궁금하고, 그래서 더더욱더 좀 이런 시간들이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나눈 얘기들이 다 너무 즐거웠고, 진짜로 저도 뭐 다영이, 소윤이, 민성이가 갈 길을 내가 앞으로 가진 않겠지만 조금 엿본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직업도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이제 항상 구성하고 뭐 작가로서 뭐 섭외하고 할 때는 되게 이렇게까지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자리일 줄 몰랐는데, 오늘 게스트로 와가지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이 직업에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달 잘 됐잖아요. 그래요? 네, 잘 모르겠고, 통장은 남았어. 그래서 연봉은 남았다. 그리고 진짜 이 DJ들도 너무 재밌고, 뭐 소윤이, 다영이, 그리고 승희 누나 다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엿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튜닝업은 강청이들의 일상 모습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사는 본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연차에 따른 직장인들의 모습도 알아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청년들의 모습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다양한 생김새와 다양한 사람들까지 다채롭고 끝없는 하나님의 창조력과 무한하심이 느껴지기도 했던 오늘이었는데요. 게스트 4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양한 질문에도 시원시원하고 빠르게 솔직한 답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5회까지 달려온 튜닝업 시즌2 아쉽게도 오늘을 끝으로 시즌2가 마무리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튜닝업의 편성에도 조금씩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2는 5개의 에피소드 총 8회의 본편 업로드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동아리 튜닝업은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시즌 3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더욱 많은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새로운 영감을 부어주시고 있는 데다가 더욱 발전된 시스템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더욱 힘을 내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강청 라디오가 업로드되는 강북제일교회 청년부 채널에도 계속 쉬지 않고 말씀과 튜닝업과 그 밖에 청년부 콘텐츠들이 올라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아예 그냥 구독자 10만 실버 버튼 공약을 한번 걸까 봐요. 어떤 거 걸까요?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팝핀 댄스 추기? 이런 거? 춘디 튜닝업 시즌2 DJ로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니까 일단 너무 처음부터 설레고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만족을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뭐 다른 구성 작가분들이나 뭐 제작해 주신 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해서 아쉬운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래야 되나? 되게 돌아보고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인데 말이 풀린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쉽고 너무 그냥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복합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 시즌 1 구성 작가부터 시즌 2 DJ까지 거의 다 해먹었거든요. 튜닝업에서 할 만한 건 다 해먹었어요. 이렇게 강청 튜닝업을 지켜줬던 저희 영디의 소감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다음은 PD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장난. 승희 누나의 부업이 사라져요. 장난이고 뭔가 DJ를 했던 다미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었고 근데 그 정도의 기량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지만 정말 준디가 얘기한 것처럼 입이 풀린 순간에 끝나버려서 좀 많이 아쉽다. 하지만 이 자리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성 작가, PD 모든 자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팀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준디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광고를 듣고 오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만이 남겠네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요. 슬프니까. 이 대본 장도 못 넘기겠어요 지금. 정말? 네, 제가 수전증이 좀 많아가지고. 장난이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결국엔 이게 마지막에 오네요.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클로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실게요. 사랑하는 우리 강청 여러분, 우리 강북제일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말씀 우물, 정오에 만나요, 그리고 영혼의 생수, 성경 읽기 365 다양한 말씀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도 이렇게 내가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갈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년들이 또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걸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 홈페이지 네이버에 그냥 강북제일교회 치면 되고 그냥 앱 어플로도 강북제일교회 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꼭 홈페이지 가서 영혼의 생수 365 말씀 주민 같은 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튜닝업 시즌 2 여름을 알리며 시작했던 두 번째 시즌이 여름과 함께 종료되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코너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무사히 끝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어주시는 힘,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연합해주시는 이끄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 모든 튜닝업의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멈추기도 하고 뚫고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멈춤을 깨어버리기도 하는 요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강청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 주님께 나를 맞추는 조율의 과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튜닝은 단 몇 번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청년들 각 사람마다 행하는 삶의 모든 일에는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려 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격려와 반응에도 큰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부장 집사님과 마지막까지 든든히 힘써주신 이현우 목사님께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걸음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청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기록되어지는 튜닝업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안 부족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청년부에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전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튜닝업 시즌2 저희는 이제 물러갑니다. 사연으로든 댓글로든 아님 다시 만나든 우린 늘 함께 할 거예요. 네, 다음 시즌3는 새로운 개편으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및 연출의 윤승희, 김다미, 구성작가 장민성, 윤다영, 진행의 준디, 영디였고요. 마지막 찬양은 시즌3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커스 워십의 나 기대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보아요. 당신의 삶을 튜닝업! 하나님께로 튜닝업! 월요일엔 강청 라디오 튜닝업! Your life to God!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튜닝업 시즌2
여름을 알리며 시작했던 두 번째 시즌이 다시 할게요. 아, 두 번째?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코로나로 많은 아멘. 아멘을 제가 지금 처음 해봐요. 튜닝업 중에 맨날 오빠가 내가 했는데 맞아 맨날 아멘 이랬는데. 그래. 너도 오래 하고 싶구나. 나도 오래 하고 싶어. 왜 그런지 알겠다. 그지? 어.